유럽, 나라꼴을 갖추다. 8세기 초 지중해는 아랍의 바다였어. 지중해 남쪽 해안지방 전체와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온통 사라센의 땅이었으니까. 기독교를 믿는 유럽은 유럽이 송두리째 사라센 차지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어. 이때 사라센과 싸워 이겨 그 맹렬한 기세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단다. 바로 프랑크 왕 샤를 마뉴. 샤를 마뉴는 유럽의 구세주로 떠받들어졌어. 롤랑의 노래. 샤를 마뉴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사라센과 싸울 때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줄게. 샤를 마뉴가 아끼는 부하 중 롤랑이란 기사가 있었어. 롤랑은 샤를 마뉴의 조카였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사라센이 샤를 마뉴에게 강화를 맺자고 제의해왔어. 샤를 마뉴 부하의 의견은 둘로 갈라졌어. 발음이 어렵지? 롤랑은 강화에 반대했고 롤랑을 미워하는 가느롱은 강화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지. 오랜 싸움에 지친 샤를 마뉴는 사라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가느롱을 휴전 회담 대표로 보냈단다. 가느롱은 이번 기회에 롤랑을 없애버리려고 사라센 왕에게 말했어. 롤랑이 자꾸 싸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를 없애야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 롤랑의 부대를 맨 뒤로 돌려놓을 테니 그때 롤랑을 공격하십시오. 본국으로 돌아가던 샤를 마뉴 군은 피레네 산맥에 있는 롱스포 고개에 이르렀어. 그곳은 가파른 비탈 사이로 좁은 길에 나 있어서 군사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한 사람씩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 만약 적의 기습을 받는다면 전멸할 위험이 있었지. 후위대를 보내 뒤를 지켜야겠다는 샤를 마뉴의 말에 가느롱이 재빨리 대답했어. 그 일을 맡을 사람은 롤랑이 가장 적당합니다. 롤랑도 나섰어. 폐하, 그 임무를 제가 맡겠습니다. 샤를 마뉴는 롤랑을 매우 아꼈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허락했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뿔나파를 불어라. 그럼 즉시 달려가겠다. 기사 11명이 롤랑을 따라갔어. 그동안 사라생 왕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롱스포 고개에 이르렀단다. 롤랑의 후위대만 남은 것을 확인한 사라센은 일제히 공격을 했어. 롤랑의 군대는 힘을 다해 싸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 롤랑은 뿔나파를 길게 불고는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싸우다 죽고 말았단다. 샤를 마뉴가 달려왔을 때는 모두 죽은 뒤였어. 분노한 샤를 마뉴는 배신자 가느롱을 처단하고 다시 이베리아 반도로 쳐들어가 승리를 거두었어. 샤를 마뉴가 유럽의 구세주가 된 데는 롤랑 같은 용감한 전사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야. 롤랑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다가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졌단다. 서사시 롤랑의 노래가 그것이야. 궁금하니? 다시 태어난 서로마 제국. 프랑크 왕 샤를 마뉴는 뛰어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대제라고 해. 대제는 위대한 왕이란 뜻이지. 프랑크 왕국이 탄생했을 때 서로마 제국은 이미 멸망한 뒤였어. 그런데 서로마 제국의 국교였던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지. 오히려 번성했단다. 로마의 대주교는 교황이란 칭호를 갖고 기독교 세계 전체를 지배했어. 교황은 동로마 제국 황제와 힘을 겨루었단다. 게르만인들은 오래전부터 선교사들의 포교 활동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상태였어. 대부분 로마 교회가 이단으로 여기는 아리우스 파에 속했단다. 로마 교회는 아타나시우스 파였거든. 그런데 프랑크 왕국은 다른 게르만인들과 달리 아타나시우스 파에 속함으로써 로마 교회의 지지를 얻었어. 그리고 로마 교회의 힘을 빌려 영토를 확장했단다. 그 결과 프랑크 왕국은 유럽 최강의 왕국이 될 수 있었어. 샤를 마뉴 대제는 당시 교황이던 레오 3세와 극적인 타협을 했어.
로마 교황은 기독교도의 정신적 지도자로 자처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동로마 제국 황제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형편이었거든. 교황이 동로마 제국 황제를 이기려면 동로마 황제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를 지지해줄 후원자가 필요했지. 가장 적절한 인물로 떠오른 것이 프랑크 왕 샤르마뉴였단다. 샤르마뉴 역시 유럽을 독차지하려면 교황과 손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해서 샤르마뉴 대제와 교황 레오 3세가 손잡은 결과 서로마 제국의 부활이 이루어졌단다. 멸망한 서로마 제국이 되살아난 거야. 하지만 이름만 서로마 제국에서 빌렸을 뿐 실제는 달랐어. 부활한 서로마 제국의 주인은 로마인이 아니라 게르만인이었지. 800년 크리스마스 날 교황 레오 3세는 샤르마뉴에게 서로마 제국 황제의 제관을 씌워주었어. 게르만인인 프랑크 왕 샤르마뉴가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구나. 이후 게르만 문화와 로마 문화에 기독교가 융합된 중세 서유럽 문화가 만들어지게 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 샤르마뉴 대제가 죽은 뒤에 프랑크 왕국은 네 아들에게 나뉘어서 상속되었어. 자식들에게 유산을 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프랑크족의 관습이었거든. 그럼 서로마 제국은 어찌 되었냐고? 장남 루투비히 1세가 물려받았지. 루투비히가 죽은 뒤 왕국은 그의 세 아들 로타르, 루투비히 2세, 카를에게 분할 상속되었어. 장남 로타르는 프랑크 중부지방과 이탈리아 일대, 그리고 서로마 제국의 황제 칭호를 받았어. 루투비히 2세는 프랑크 동부를 물려받고 카를은 프랑크 서부를 각각 물려받았어. 세 형제는 자기가 상속받은 지역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조약을 맺었어. 843년에 맺은 베르됴 조약이 그것이란다. 베르됴이야. 이응해서 됴. 그리고 870년 다시 메르센 조약을 맺어 경계선을 확실히 했지. 이때 확정된 경계선이 오늘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었단다. 영토 분할이 끝나자 이번에는 이민족이 연달아 침입해왔어. 북쪽에서는 바이킹이라고도 불리는 노르만족이 침입해왔고 동쪽에서는 마자르족이, 남쪽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밀어닥쳤어. 이민족의 침입이 지나간 곳엔 농작물과 가축, 사람까지 살아남지 못했단다. 노르마니는 지금의 노르망디가 있는 프랑스 북서부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를 차지하고 정착했어. 그리고 1066년 영국을 정복했지. 그 후 영국도 차츰 그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한단다. 상상해봐. 여기저기에 여러 이민족들이 자리 잡으면서 나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모습을. 이때 유럽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였을 거야. 한동안 이런 시대가 계속된단다. 유럽 중세 사회의 독특한 질서인 봉건 제도는 바로 이 혼란한 시대에 완성되었어. 그 이야기는 내일 들려줄게. 잘 자, 해솔아. 그리고 듣고 있니? 대윤이 담록이? 승준이, 다인이도 듣고 있어? 오늘 꿈에서 만나자.